여러분들 요새 아시안 게임 보죠? 네. 근데 북조선 오고 남조선 오고 어때요? 아시안 게임이. 네? 게임이 안 돼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두 나라가 이게 통일이 되면 굉장히 더 많이 따갔죠? 네.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이 시너지라는 말도 영어인데 하여튼 대단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여러분들 세계 지도나 지구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돼요? 참 쬐끄만 나라죠. 예? 어떻게 될까? 중국에 뭐 조그맣게 뭐 생식기가 하나 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쬐끄만 나라에 사실은 우리 정말 너무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 우리가 참 발전하고 잘 사는 거. 근데 일본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한국 옛날에 우리 일본한테 가서 배웠잖아요. 근데 일본이 지금 우리를 연구한답니다. 중국이 우리를 연구를 했습니다. 등소평 시대 때. 박정희의 개발 독재. 이거를 중국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많이 갖다 접목을 시켰습니다. 근데 중국은 정말 그야말로 때나 그거를 우리보다도 더 짧은 시간 내에 저렇게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북조선 그거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북한 민주화를 해야죠. 김정일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없어져야 돼.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많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저를 어떻게 없애버려야 되느냐? 저게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를 해도 김정일이가 살아있는 한 핵무기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주 김일성에서부터 아주 자기 하나의 국가의 지존 목표입니다. 북한이라는 집단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데 참 그래서 아시안 게임 어저께 돼서 뭐 정말 비교도 안 되게 그 전에 일본이 제일 첫 번에 아시안 게임을 할 때는 1등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주계장막이 거치면서 중국이 나오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도 이제 일본이 2등을 했어요. 우리가 3등을 하고. 그러더니만 언제서부터인가 80년 언제서부터 뒤집어져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제 2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중국은 우리가 도저히 안 되죠. 죽었다 깨는 거예요. 22개성 5개 자치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큰 성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데 1개성이 안 되죠. 13억국 우리가 남북한 합쳐에 다 7천만이고 그리고 남한이 5천만인데 어떻게 중국을 갖다가 그 많은 인구를 당해냅니까? 말도 안 되고 5천만 밖에 안 되는 데서 축구 같은 건 맨날 이기고 말이야. 몇 가지 종목은 아주 대국을 갖다 이겨낸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습니까?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갖다가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여기를 내가 한번 적어왔는데 이건 조금 농담 섞인 얘기입니다. 세계 제1입니다. 전기가 잘 들어오는데도 세계에서 양초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죠. 맨날 촛불 시위합니다. 안 되면 촛불 시위해요. 참 이 몇몇 또라이 같은 놈이 기분 장갑차 그거 사건 나고 나서 미수인하고 누구니까 그거 죽이고 가지고서 그때부터 촛불 시위를 해가지고 참 재미를 봤습니다. 김대중 선생, 노무현 선생 모두 그냥 대통령이 되고 그러셨는데 이 촛불 시위 참 우리나라 참 웃기는 이런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캔들, 양초, 파라핀이죠. 이건 핵무기 있잖아요. 핵무기 핵으로부터 되려면은 이제 지하에 땅을 파고 더 안전하려면 이 파라핀을 30cm 두께 이상으로 이렇게 벽을 치면 방사선 침투가 더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파라핀이 그런 데도 좀 좋은 데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일이 핵공격하는데 그거에 대신 연습하기 위해서 캔들 이놈은 양초를 갖다가 많이 쓰는지 어떻게 되는지 참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대로에서 확산기로 한 달 내내 떠들어대도 아무도 안 잡아가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한번 가보세요. 중앙청 앞이나 어디 검찰청 앞에 가면 맨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이러고 있는 사람. 예? 이 뭐 북조선에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요독수용소나 가버리라 하는 얘기죠. 오, 안 되지. 큰일 나지. 우리가 뭐 북한은 예? 정치공수용소에 여러 번 내야 돼. 여기 거기 이스라 나오신 분 손 들어봐. 예? 없어? 없어? 손 들어봐. 예? 우리 저 김영순 씨 거기 있던 고생원 얘기하면 김영순 씨 아는 양반. 나는 성혜림의 친구였다. 알아요? 우리 김영순 씨 그 얘기하고 아주 재밌어. 난 김영순 씨하고 굉장히 친한데 참 그 말 한마디 그거 한마디 했다고 말이야. 요독수용소로 보내고 세상에 미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뭐 그야말로 그 김정일이가 부인이 있다. 김정일이가 부인이 있다는 말, 그 장가를 들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결혼한다는 얘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는 들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게 이제 북조선. 그냥 그저 멍청하니 그저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뭐 대통령의 여시가가 하나 뭘 한다면 요란 법적기구로 떠들고 야단 아닙니까? 이게 뭐 무슨 뭐 저 영국의 뭐 누구예요? 왕자가 하나 뭐 약혼을 했다 그러니까 뭐 영국이 온통 떠들 쏘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예? 경찰을 거지보다 얕잡아 보는 나라. 경찰이 뭐죠? 여러분들 동의대학교 말이야. 동의대학교 그때 그냥 백모로 가서 진압하러 막 불지르고 야단해서 그거 나와서 그 경찰이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었고 뭐 용산 사건도 마찬가지고 근데 경찰 죽으면 개 죽음이야. 보상도 뭐 거의 뭐 용산 죽으면 민간인이 뭐 한 10억 정도 받으면 경찰이 1억 얼마 받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나도 이제 이집트에서도 이제 그런 꼴을 보긴 했어요. 경찰이 이제 좀 단속을 했단 말이야. 그 자동차에 아무데나 이렇게 좀 놔뒀다고 단속을 했더니 한 놈이마다 나와서 경찰 멱살 잡고 막 때리고 그래. 참 웃기는 거라고. 우리는 뭐 우리도 그런 정도지 뭐 그래 사실 더한 거지. 저렇게 막 경찰을 죽이고 난리치고 야단하고 하나도 뭐 그거 가지고 말이야 뭐 동정하는 것도 없고 말이야. 그 국가 안전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법 질서를 그렇게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망하는 거죠. 이렇게 참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광우병은 구경도 못했으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 여러분들 광우병이라는 게 도대체가 뭡니까? 예? 미친 소. 예? 소가 광우병이라는 건 뭐 거의 뭐 그전에 100만 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100만 분의 1이라는 거 5만 분의 1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여태까지 광우병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는 거 도대체가 보이질 않는데 그렇게까지 야단 법석을 떨고 야단하고 그 몇년 순동품 때문에 나라가 홀라랑 다 흔들어가지고 야단을 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뭐 저녁 때 저 북악산 뒤로 올라가셔가지고 뭐 옛날에 그 뭐라면서 무슨 아침 이슬인가 뭐를 생각을 하고 뭐 그랬다고 도대체 통치자가 그 생각할 얘기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르죠 여러분들. 북조선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물러요 너무. 예? 북조선을 해방을 하려면은 그런 정신 가지고 안 되죠. 북조선을 민주화하려면 그런 정신 가지고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 남조선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 아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엔 지금 2만 명이 넘었는데 이게 내가 보기엔 이제 좀 있으면 10만 명 될 것 같아요. 이게 민주화 세력입니다. 이게 여기 사람들 이건 아주 그런 데는 아주 이게 돈만 너무 남조선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마인드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돈만 알다 보니까 그런 데가 자꾸 빠져가지고 그런 게 정신적인 거. 뭐 저 황자영 선생이 이념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만든 소리 이념당을 만들어야 돼. 이념적으로 좀 뚜렷이 좀 모의백해야지. 그래야 북한을 민주화하지. 북한을 민주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암만 적어놔가지고 그 양반이 그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은 뭡니까? 에?
김태조 누르하찌가 그야말로 따라 50만 인구 가지고 5만의 군대를 가지고 중국의 중원을 쳐가지고 청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야. 정신적으로 그렇게 강해야 되지. 이게 흐리멍텅해가지고 말이야. 어? 여기도 뭐 지금 앉아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말이야. 자관 하여튼 그렇게 정신이 흐리멍텅해가지고는 북조선을 해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안만 적었지만 요새 뭡니까 남조선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거는 뭐 요새는 좀 많이 이완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산국가도 아니면서 좌익이 제일 판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요새는 말이야. 옛날에 그 조봉암이라고 있습니다. 조봉암.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박사 때 이제 그 저쪽 모스크바 대학 나온 사람인데 여기가 아주 분명히 좌익 활동을 했고 그 사람이 그 소위 말해서 진보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최초의 좌파당을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따라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조선은 지금 막 수천 소용돌이 속인데 남조선에서는 뭡니까? 여기가 좌파 때문에 혹독한 정말 부산까지 쫓겨가지고 아침 남아가지고 이제 풍전투하까지 나라가 망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그 전쟁이 끝나자 얼마 지나니까 진보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조봉암이 모스크바 대학 출신인데 공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뭐 하겠다는데 당연히 없애버려야죠. 그 이승만 박사 잘하는데 요새 다시 그 재심해가지고 전부 다 보니까 전부 신혼해서 이게 다시 아마 그 조봉암 가족한테 엄청난 보상이 또 나갈 것 같아요. 이게 나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좌파들한테 너무 관대합니다. 너무 관대. 이게 참 큰 문제. 그리고 대통령 하기를 초등학교 반장 정도도 안 한다. 그렇죠. 뭐 안 되면 대통령을 이렇게 이 영광이 그 새끼 말이야. 그 새끼가 정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야. 근데 왜 자기 잘못을 탓은 안 하고 맨날 대통령 탓을 합니까? 대통령 어떻게 다 해요? 예? 5천만 명을 어떻게 일기 다 저걸 합니까? 그거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케네디 대통령이 뉴 프론티어를 외치면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이 국가에게 뭘 할 것을 갖다가 요구하지 말고 당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거 뭐든지 안 되면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님입니까? 안 되죠. 대통령이 국민이 뭐 따라오게 만들죠. 헐라우요! 영어도 얘기를 하면 당신은 따르겠어 해가지고 그 사람 지도자를 따라주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건 맨날 파기만 하고 욕이나 욕지거리 나오고 그러면 그거 안 돼. 나라 다 안 돼.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때려잡겠다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열심히 만드는 이웃에게 있는 것을 갖다가 몽땅 아낌없이 퍼다주는 나라. 그러니까 북조선한테 뭡니까? 지난번에 거의 70억 불에 관한 70억 불에는 돈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갖다 줬는데 그게 이제 뭡니까? 뭘 했어요? 한국이 만들었잖아요. 한국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니래요.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맨날 떠들고 앉았어요. 이 민주당 놈들 정신 나갑니다. 어떻게 증거가 그 뻔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저 국민학교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더라도 그 돈 보내주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아마 몇 분에 김정일이 해외 재산이 얼마나 오죠? 40억 달러라고 오죠? 그거 한 10분의 1만 가지면 뭐예요? 북한 주민들 강냉이는 충분히 먹고 쌀도 먹을 수 있고 그래요. 안 써요. 그거. 또 뭐예요? 여기서 유인해간 쌀, 뭐 엊그저께도 5천 톤 가서요. 갖다가 죄 갖다 불량비를 갖다가 집어넣고 쓰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전부 주민들은 다 굶겨주기. 여러분도 얼마나 가서 배가 고팠습니까? 예? 뭐 강냉이 죽이나 내고 와서 나가서 이러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한심스럽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민 백성을 위해야지. 그렇게 맨 그래 저는 좀 백성하고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아니잖아요. 그 세계에서 전 세계 각 공간에다가 뭡니까 지시를 해가지고 뭐 정력제는 정력제 부에다 먹고 또 뭐 맛있는 건 제가 부에다 먹고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는 제일 많이 쓰면서 되먹지 못한 아이들만 양산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인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교육비 정말 많이 씁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잘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좋은데 이 못된 놈들 이거 아주 양산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애들 이제 기를 때 보면 그래요. 요새 여러분들 뭘 느낍니까? 체벌 금지 그래서 체벌 금지. 예? 멋대로 자라라 이게 멋대로 자라라. 모르겠어요. 난 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아버지한테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예. 뭐 후딱하면 회초리 들고 여기 올라와 여기 목침에다 올려달라고 이거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을 내가 해외에 있을 때 영국 학교를 보냈어요. 영국 학교를 보냈는데 그 보니까 그 영국 학교는 애들 체벌합니다. 성주국입니다. 거기는 영국 학교, 미국 학교는 안 그러는데 영국 학교는 그렇게 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 애들을 갖다가 그 감정적으로 대하는 건 안 되지만 약간씩 공부를 하라고 그 한 대씩 때리고 그러는 건 그건 해야 됩니다. 내가 약입니다. 우리 저 꼬마생이 그 외손주 그거 5살짜리 그놈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유치원에 이제 안 가려고 그래서 하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버릇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 애비가 보는 데서 때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안 보는 데서 한 대 후려 때렸더니 그 다음에 이놈이 가더란 말이에요. 가요. 바로 그 다음부터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작은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안 와. 그 다음부터 뭐라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분명히 체벌이 필요합니다. 예, 필요해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건 누군 못합니까? 뭐 예산이 지금 300조인데 나 국민들한테 뭐 한 달에 무슨 어느 집한테 보조 얼마예요? 애들한테 전부 공짜로 밥줘. 뭐 이렇게다가 나눠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망합니다. 퍼퓰리즘. 예? 그걸 영어로 얘기해서 퍼퓰리즘이죠. 나라 망해요. 예? 그 경제학에서 파이 논리라고 있습니다. 파이 논리라는 게 있는데, 예. 파이가 뭡니까? 이게 빵이 있으면, 예? 이게 파이가 있는데, 이게 파이가 이게 하나가 큰 힘이 되는데, 이걸 쪼개서 다 먹으면,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각 사람들한테 뭐 한쪽씩 못 돌아가지만, 이 큰 건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돈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돈이 이만큼 되는데, 이거를 각자에다 놀아주면 그 몇 푼 안 되면 쏘고는 고마운데 이게 자본인데 이걸 가지고서 뭐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월급을 타고 계속 이렇게 해서 이 직장이 되면 이거는 상당한 그 큰 역할을 한다. 이걸 퍼퓰리즘을 해서 그냥 다 나눠 먹자 그냥 괜히 나눠 먹어. 다 무상급식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망해요 나중에. 이게 자꾸 올해 30%가 그런 게 30%나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하도 민주당 놈들이 떠드니까 이 한나라당 이놈들도 덩달아 따라서 그러고 앉아있어요. 왜냐면 표가 안 나오니까.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국가와 교육 이념이 다른 집단이 학교를 쥐고 흔들어도 공부를 어쩌지 못하는 나라가 여태까지 얘기한 바로 그런 일입니다. 세상 같은 아파트가 폼나는 독립주택보다 비싼 나라. 우리나라 그렇죠? 지금 강남의 아파트 엄청납니다. 뭐 20억, 30억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건 뭐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그게 뭐 콘크리트를 짓면서 뭐 아파트가 모르겠어요. 평양의 광복거리가 뭐 아파트가 비싼 건 뭐 거긴 뭐 국가에서 다 이렇게 정하니까 뭐 그거 아니죠. 나라에서 그냥 뭐 주고 또 뭐 요새 뭐 신랑 신부들 뭐 그거 뭐 주택이 없어서 결혼을 약혼을 하고 하지 못하죠. 그 기다려야죠. 예? 그게 나와야 뭐 결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그게 안 되죠. 뭐 여기는 뭐 이제 돈이 사고 좀 싸움 정한데 어쨌든 강남이라는 데가 아파트 값이 몇십억 원이 된다는 거 그건 그렇게 안 비쌌어요.
불과 5, 6년 전에 그렇게 안 비쌌는데 그 강남 사는 사람들도 전부 다 뭐예요? 교육을 시키려고 그쪽으로 몰려오니까 이 강남 사는 아줌마들이 이제 그 아파트 값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부동산 폭방하는 놈들하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풍자하는 말인데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떠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할 짓만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나라.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이 옆에서 죽거나 말거나 뭐하거나, 그 앞집에 살아도 앞집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웃 사촌이 내는 말이 너무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가 극도로 가다 보니까 옆에서 뭘 하는지 나도 우리 앞에 아파트 바로 맞은편 거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애가 결혼했다고 그래. 그래서 뭐 진짜 컷이지 조금 더 가까워야 청첩장을 보내는데 조금 더 요 정도 가지고는 청첩장을 보낼 수가 없어서 안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봉투에 넣어서 그냥 했어요. 내가 부조를 했는데. 자, 오늘 하여튼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자기 본인으로 살아가는 게 발달해지고 있다는 거. 조금 이제 그런 게 조금 한탄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뉴스를 만들어서 온 국민에게 마구 방영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인터넷에 수없이 떠들죠, 여러분. 남을 흠 잡는 거 막 만들어가지고 띄웁니다. 예? 그걸 이용해서 뭘 합니까, 북한이? 예? 해킹 들어옵니다, 해킹. 이거 이상한 소문 만들어가지고 막 공격하고 북한이 그럽니다. 뭐 해킹 전문 뭐 부대가 있어가지고 막 한 1000여 명이 그것만 한다고 그러고요. 이건 여러분 그 컴퓨터 그 기술을 어디서 해준지 아십니까? 예? 남조선입니다, 남조선. 남조선이 뭐예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가 평양에 과학기술대 만들었죠. 예? 거기다가 그 컴퓨터를 보냈습니다. 그걸 보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켰고, 또 저 단동에다 그걸 해가지고 거기다 또 컴퓨터 학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북조선 사람들을 갖다 가르쳤는데 그게 들어가서 다 해킹 부대 전부 나쁜 데로만 이용하는 거예요. 좋은 데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김정일이 머리는 맨 그런 데 황 선생 말 맞다가 나쁜 데로만 발달을 해가지고 전부 여기서 하면은 뭐예요? 전부 그런 데나 쓰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이거 참 지적한 얘기예요. 웬만한 개인 빚은 조금만 기다리면 국민 세금으로 다 탈감해주는 나라. 여러분들 그래 막 위반하고 참 내가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 외교관은 이제 면책을 합니다. 주재국 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바깥에 가서 막 위반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는 영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가 외교관 신분이면 그 나라 법을 잘 준다고 더 남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아니야. 에?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나중에 체크 됐지만은 세금은 안 물리지만 그 체크를 외교관이 엄청난 건수가 나오고 나중에 통계보가 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자기가 권리를 다할 때 의무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권리를 다 하지도 않고 의무만 맨날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라는 것들이 이념투쟁에 맞물려 좌우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어요. 이런 것도 참 그래요. 우리 뭐 천주교 정의사제 구현단이라는 게 있어요. 문기현이하고 문정현이 같은 사람. 근데 종교가 왜 무슨 국가 정책에 개입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잘 믿고 또 부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왜 국가의 정책에 관여를 합니까? 예? 뭐 천성사 털렸을 때 무슨 여성이 하나가 어쩌고 그래가지고 공기를 그냥 거의 한 6, 7년 늦게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조다리에 그냥 소녀를 보게 만들고 말이야. 그걸 또 총리라는 놈이 말이야 찾아가가지고 그거 위로한답시고 말이야. 도대체가 여러분들 북조선에서 그런 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짓을 남조선에서 보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좌파 정권에서 저질러진 일입니다. 오늘 뭐 미친놈이 하나 붙자 시범 보니까 부엌이바이 노무현이가 떨어져 죽는데 거기 가가지고 자살했더만 그래. 똥물에 튀겨 죽이는 놈이지.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아닙니까? 거기 가서 왜 죽어? 이런 얘기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자관 하여튼 우리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참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김일성이라는 사람, 김일성이 본명이 뭡니까? 상주죠. 지 동생이 철주고 그다음에 영주고 주자 돌림으로 기둥주자 돌림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김일성이가 이 가짜 김일성 이거 고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실 지가 뭐 그것도 뭐 밝히긴 밝혔어요. 자서전에 김일성이 가짜 김일성. 사실은 그 우리가 그 만주에서 항일 떠올 때 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16사람이나 김일성이라는 이 이름이 뭐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자고 하여튼 이거 보면 뭐 아주 상당히 많아요. 이런 김일성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은 없지만 근데 이게 이 사람은 이게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조선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1922년에 만주에서 사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보면 김일성이 그 신화 같은 존재로서 우리 일제시대 때 산 사람들 나이 많은 양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일성이 그 대단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근데 김성주가 아니고 그건 다른 지금 김일성이가 아니라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 사람은 1888년 함경도 단천에서 출생했는데 원래 본명이 김창이고 1907년 19살 때 의병활동을 해가지고 이런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서 막 활동을 하다 만주 변경에서 1926년에 전사를 했다고. 이 함경도 사람이 되게 참 무섭죠. 단천 사람이세요? 단천 사람? 예? 단천 함경도 사람 손 들어봐. 함경도. 예. 예. 함경도 사람들이 뭐예요? 이북에서 뭐예요? 여기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싸우는 거 뭐냐고 북한에서 함경도 사람하고 평안도 사람하고 서로 그렇죠. 예? 서로 뭐 출세를 다투고 그래요. 근데 함경도 사람 되게 뭐예요? 부지런하고 아주 강해요. 여기 뭐예요? 남조선에 와가지고 뭐예요? 유명한 말이 뭐 북청 물장사라는 말이 있어요. 종 물장사가 남조선에 내려가지고 물장사 해가지고서 아들 대학까지 온 거예요. 근데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6.25 때 내려온 걸 38선을 내려왔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38 따라지라고 그러죠? 8 플러스 3은 11 아니에요. 11은 한 끗 아니야, 한 끗. 예? 뭐예요? 그래가지고 38 따라지가 여기 내려가지고 빨개 벗고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내려왔다 이게. 여러분들은 같은 거죠, 뭐. 빈손으로 내려왔더니 여기 와서 다 부자가 됐어요. 다 잘 살아. 몇 사람은 물론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예요?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근면. 사람들이 근면. 그래가지고 그 6.25 때 내려온 사람들이 거의 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구고도청 같은 데 가면 상당히 그 잘 사는 대부분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근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의존할 게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뛰기만 하면은 뭐 그거밖에 없어. 내가 몸뚱이로 하는 일을 뭐든지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지금도 뭐 늦지 않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국제 경제기관에서 모두 연구소에서 평가하는 게 한국이 전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하면은 다 잘 살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자 되실 때 그 사람들 못지않게 다 나중에 부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 지금은 비록 뭐 이렇게 뭐 하더라도 뭐 상대적 빈곤, 뭐 박탈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얼굴에 뭐 철판을 깔고 열심히 뛰면은 잘 살 수 있어요. 그걸 자꾸 뭐 비관을 하고 그렇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에 이런 놈도 있고 또 뭐 약간 김일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1887년 함남 부천 출신입니다. 물장사 동네. 그 다음에 김광서라는 가명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육사 23기생으로서 도쿄지구 기병대 중위로 복무를 했어요. 이건 적응 근무하다가 오히려 이제 만주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일본 헌병대 칙포 위협으로 쫓아오는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부군군에 가서 있다가 빠치산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활동을 한 사람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굉장한 항의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소련군에서도 복무를 해서 상당히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1926년에 고려 공산청년이라는 데서 이제 조직이 있었는데 여기서 김일성이라고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김일성이 이 사람은 상당히 알려졌고 이게 공산당의 아주 구심점물이 여러분들 저기 소련 가고 알마타라는 데 동네가 있습니다. 알마타. 알마타가 카자흐스탄의 수도입니다. 카자흐스탄이 뭡니까? 소련 구소련 때 원자탄 항무기 실험장이 거기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뭐한 데인데 제가 거기 가봤더니 우리 한국어 신문이 나오는데 레닌의 기치라고 그러는 게 나와요. 우리 나중에 고려일보로 바뀌었는데 뭡니까? 1935년인가 36년 때 우리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하바롭스크 이쪽에 한국민들이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이쪽 남조선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많이들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뭡니까? 이 조선놈들이 이게 일본놈들의 스파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규모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게 다 쫓아버린 게 어디냐면 일본하고 멀리 가야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카자흐스탄 완전히 도에서부터 서로 가는데 뭐 며칠 밤을 세워서 거기 기차를 타고 유랑민 불쌍한 우리 조선인들 거기 가서 이제 고생 많이 했지. 근데 알마타 가서 보면 이 한국말을 못해요. 우리 연변이나 그 다음에 이 김림성이나 뭐 이쪽 흥룡왕성 이 사람들 한국말 잘하는데 중국 교포들은 거기가 이게 전혀 뭐 안 돼. 말이 안 통해. 그래가지고 가서 또 음식을 한국 식당이 알마타에 하나인데 가서 보고 이건 뭐 조선인이 만든 거지 무슨 어떻게 소련 사람이 만든 거지 이건 한국 식당 아주 이상한 음식 못 먹어서 창자가 비틀려가지고 못 먹겠는데 거기 보니까 교포들이 날씨는 거기가 좋더라고요. 아주 따뜻하고 상당히 좋은데 근데 이제 거기 교포 지금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때 내가 갔을 때 한 10년 전에 갔는데 70이 넘은 양반들만 한국말 하는데 그 양반들이 이런데 자기들은 다 대부분이 여기 남자들은 러시아 여자하고 한번 다 살아본 경험이 있다. 러시아 여자하고 왜 살았습니까? 여러분 송 선생 러시아 애들 젊어서 얼마나 이쁩니까? 굉장히 이쁩니다. 여자들은 근데 이제 이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러시아 여자하고. 그럼 결혼하고 나면은 처음에 이제 뭐 한 1년은 괜찮은데 그 다음서부터는 뭐예요? 이 여자가 배가 뚱뚱해져가지고 얘 살이 찌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영 곰처럼 돼가지고 별로 재미도 없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켜먹는다 이거예요. 남자를 복해도 안 들어간다 이게 이 소련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 아주 영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아주 그야말로 상전 모양으로 돼가지고
아주 그 소련이 습관이 그렇다면 그냥 정말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 차버리고 다시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그래. 한국 여자 2번, 3번 시집간 여자도 괜찮다 이거. 그래가지고 한국 여자하고 재혼해서 다 집 그래서 그 재혼해서 행복하게 산다. 한국 사람은 한국 여자하고 살아야 되지. 소련 여자하고 결혼 가니까 이런 거 있고.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노인네들이 다 한국 여자하고 살더라. 근데 애들은 전부 다 이 한국말을 할 줄 몰라. 한국말을 전부 못하고 전부 노만 하는데 그래 거기서 이제 또 알마타라고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 그게 이제 타슈켄트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제일 많이 삽니다. 거기 한 20만 명 사는데 그 20만 명 사는데 그때 스탈린이 내쫓아버릴 때 이 극동에서 거기가 제일 많이 쫓겨가서 거기 가서 살던 데입니다. 근데 다 기후는 거기가 좋은데 거기 뭐 종교가 뭡니까? 중앙아시아인데 전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는 난 아랍에 있으니까 이슬람교 내가 이슬람 신도까지 했습니다만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슬람 신도 한국 사람도 더러 이제 이슬람 신도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라일라하 일랄라후 무함마드 라술라후 그래가지고 알라 신이 외에는 신이 없고 뭡니까? 무함마드는 마지막 선지자다. 근데 김일성이가 화사고인숙 다닐 때 옆에 이슬람 신자가 하나 있었다 이게 자기 그부 중에서 같은 반 학생 중에서 그래서 걔 그 친구를 통해서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김일성이가 이슬람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돼 있죠. 함질이라고 그럽니다. 함질이라고 그러는데 돼지고기를 그러니까 돼지고기 음식은 하나의 하람 아랍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모하마드가 얘기를 하는 거를 하디스라고 합니다. 모하마드 언행 말씀한 거를 그리고 코란이라는 거는 114장인데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고 모하마드 언행록 이거는 모하마드 선생의 언행록이에요. 언행록. 여기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김일성이 자서전에 쓴 거 보면 자기 친구가 이슬람 신도가 말이에요. 하도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저 식당에 한 구석에서 몰래 앉아가지고 남이 보나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먹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서 이슬람 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에는 이 대한민국 남한이 북한보다 수교가 중동국가에서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밀렸습니다. 외교적으로 상당히 밀렸어요. 아주 북한한테 못 당했습니다. 아프리카하고 중동한테는 우리가 못 당했는데 70년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걸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맨날 북한 놈들이라고 그래서 안 되겠지만 그건 북한 놈이 아니라 김정일 놈 그래야 말이 되겠죠. 근데 지들도 없으면서 맨날 거기다 뭐예요? 3대 혁명 소조. 그 다음에 뭐예요? 맨 여기저기 못 사는 나라에다 갔다가 무슨 뭐 지어주고 저희도 힘든데 거기 가가지고 맨 그런 거나 지어주고 앉아가지고 종교 볼 수가 있어. 이런 김일성이도 있었고 또 이런 김일성이도 있습니다. 이건 한일자고 이건 별성자입니다. 이건 이름성자입니다. 어디 한문하는 사람 한문하는 사람 응? 교과서들 그 글자는 다 맨날 써서 그렇지. 이건 우리 인성이 형님 때문에 잘 알고 여기는 어떻게 한문을 여기 중국에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알지. 전부 다 한글만 배워가지고 못해 한글.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북경 고려 공산 청년회에 발행하는 혁명이라는 잡지에
발행으로서 이 민족파 김자진 장군을 암살한 인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게 참 김성일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김성일이라는 걸 많이 써요. 김자진 장군 누굽니까? 김두한이 아빠고? 그래 맞아요. 근데 그 누구예요? 또 그 김두한이 딸은 누굽니까? 아 맞아요. 김일동. 걔. 또 그 뭐야? 아들은 누구야? 아니 그런 것도 잘하네. 이거 바로 그 김자진 장군 같은 사람은 진짜 그게 저 김일성이보다 진짜 훨씬 그 항일운동에서 대단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뭐야? 김일성이는 뭐예요? 맨날 자랑하는 게 뭡니까? 보천보천도 아니에요. 주제에서 조그맣게 한 대사람 뭐 그런 거 아니죠. 김자진 장군이나 이청천 장군이나 이 사람들은 대규모로 사람을 일군을 소탕하고 그랬던 사람이지. 비교가 안 돼요. 김일성이하고는. 또 김일성이는 뭡니까? 그건 항일연군 중국 부대죠. 이게 아니에요. 어떻지 이건 광복 저 항일 투쟁 부대. 이게 바로 진짜 항일 그 우리 조선인 부대. 근데 이 사람은 김일성이 전부 자기 왜곡으로 줘. 김일성보다 대승부대죠. 예, 김자진 장군이나 지청천 장군이나 뭐 이거 한 1000여 명을 소탕하고 지청천 장군 같은 거는 이렇게 항일운동하는데 이거는 다 없어. 북한에서는 없어 이거. 오직 일성이 혼자만 독립운동을 한 거는 이게 완전히 역사 왜곡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똑같은 이름을 또 하나 쓰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공산당 기관지 적기에 만주 적기 그 공산당 기관지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고 요거 지금 요거 또 한 사람이 또 있는데 똑같은 일. 요건 경상북도 금천 출신인데 원래 본명은 김종수. 이게 김성희하고 똑같이 김성주가 본명인데 그런 이름을 썼던 제1차 조선 공산당이 모스크바의 공방공산대학에 유학을 보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학을 가는 거는 상당히 대단한 거죠. 북한 쪽에서도 이제 그 평양이나 또 뭐 이쪽 함경도 쪽에서 일제시대 때 유학을 보내는 거는 상당히 그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유학을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그 불교화 세력이죠. 그 당시 저거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런 김일성. 요런 사람들인데 요 김일성이는 용종에서 항일 폭동을 지휘한 인물. 예? 요런 인물이 있고. 김일성이를 이름을 많이 참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억하는 용종 통해서 온 사람. 용종. 손 들어봐. 용종 없어? 그다음에 연길 통해서 온 사람. 연길. 그 다음에 도문 통해서 온 사람. 그 다음에 훈춘 통해서 온 사람. 없어? 예? 그 다음에 어디야? 이쪽에 남평 통해서 온 사람. 남평 통해서 온 사람 없어? 이건 남평. 그 다음에 계산통. 내가 용종에서 들어왔다 했는데 사실 지금 간도 있죠. 네? 간도 지역이 이제 토문강 알아요? 토문강 알아요? 네. 중국에서는 두만강을 통과한다. 아니지. 이게 북조선 아니에요? 네?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 흐르는 강이 뭡니까? 여기가 단동 아니에요? 여기가 비단섬이죠?
다음에 여기가 철산군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해산이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남양이죠. 예? 여기가 도문이죠. 이쪽으로 흐르는 강은 뭡니까? 여기가 백두산인데 이렇게 흐르는 게 뭡니까? 성화가. 예? 성화가. 아니 성화가. 미안합니다. 이게 장관님 저 강의 중입니다. 송화. 이 삼대강이 있는데 여기에 지류가 뭐예요? 토문강이 있습니다. 토문강. 토문강. 토문강이 있어요. 근데 삼대강이 이게 발원지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인데 1910년대에 청조 말기에 일본 놈들이 원래 이제 이게 이 국경선이 된 거는 이 2조 초기에 세종 때 김종석 올라가서 육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현재 뭐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는 그래도 그때는 한 이만큼 됐었습니다. 땅이 이만큼 된 게 이게 토문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는 1910년대 일본 놈들이 그거를 토문강 이걸 갖다가 이 두만강이 토문강이다. 두만강이 지금 여기서 말했죠. 두만강이 토문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만강이 토문강이 아니에요. 토문강은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연변 조선족 자치주인데 이게 옛날엔 우리 땅이었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우리 땅이었었는데 이게 1910년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이제 압록강 우리가 유명한 게 이제 백두산 정계비인데 백두산 정계비라는 게 그게 이제 근대 조선에서 하나의 청조하고 조선조하고 정계비를 만들어 경계를 이렇게 만든 비석인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비석. 근데 이제 그 비석 관련은 김일성이가 또 잘한 건 있어요. 지금 압록강하고 그 다음에 이 두만강하고 이 경계 중에서 섬이 한 270개 되는데 180개는 북한이 우겨가지고 그걸 조선의 땅이다. 이거를 중국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인정을 받았느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변방이 14개 나라가 있습니다. 14개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북조선의 국경을 지금 연안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 되는지 알아요? 네? 1240km입니다. 1240km. 굉장히 길죠? 여기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얼마입니까? 420km밖에 안 됩니다. 이 3배입니다. 1240km.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러시아 땅이죠? 여기 하산도죠? 하산도. 네? 하산. 핫산이라고도 그러고. 근데 이제 1910년대 저 토문강을 갖다가 그 전에는 이걸 인정을 했어요. 우리 땅으로. 중국 놈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일제가 그걸 갖다가 청조하고 만주국을 설립하면서 저거는 저쪽 땅으로 중국 땅으로 이제 중국의 땅으로 인정을 해버려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알고 김일성이가 나중에 6.25 전쟁 끝나고 나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적어도 30만 군을 보내가지고 북한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서 북한의 영토를 한량을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좀 큰 쪽이 백두산을
잘라서 우리한테 줘야 된다. 근데 그 사실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김일성이가 우겨가지고 오히려 정계비 때보다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요렇게 통강 요구된 거는 바로 일제가 일본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저건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게 이걸 또 저 북한하고 중국하고 비밀조약으로 이거를 국경을 갖다 획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비밀로 해야 됩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건 저희들끼리 비밀조약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국경 지금 한 거는 김일성이가 양보는 안 했습니다. 오히려 유리하게 했는데 일제시대 때로 따진다면은 우리 땅이다 이게 좀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중국하고 마찰이 있고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도 통일 한국이 결국은 뭡니까? 국세가 강해지고 그러면은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어떻게 됩니까? 국명이 남쪽을 뭐라고 그랬죠? ROK 리파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원래 코리아로 나갔는데 계속 우리가 코리아로 나갔는데 북한은 DPRK 데모크라틱 피플즈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DPRK인데 북한이 DPRK로 나온 걸 갖다가 그건 그대로 하고 이 중국 놈들이 보면은 남한은 코리아로 붙여주기 싫으니까 북한 편이니까 그래서 ROK라고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전에 옛날에 쓰던 거 뭐 지금도 씁니다. 우리가 해외 다 이렇게 그렇게 쓰는데 공식 명칭 올림픽에서만 우리가 코리아라고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번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1961년도 변계조약 북한하고 중국하고 변계조약에 이렇게 체결했는데 지금 여기 비단섬 같은 경우도 뭡니까? 여기 비단섬 여기 단동서부터 신의주까지 다리가 있죠. 예? 근데 요 밑에 비단섬 아니? 요 비단섬도 이제 우리 땅으로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그게 다 그거 참은 겁니다. 하구죠. 안독과 하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요새 뭐 이렇게 뭘 쳐놨다 그러는데 지금 다리를 이쪽으로 저 중국하고 작년에 원자바우가 10월달에 갔을 때 이걸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아래쪽에다가 놓는 걸 여기 이제 공단이 들어온다는 이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지금 보면은 이것도 북한놈들이 자꾸 이제 그 개방하는 거를 싫어가지고 개방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자꾸 자유화 물꼬리 들어오면 그래서 이걸 별로 지금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늦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단동 그 다리를 이용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 다리 거기 다리 건너본 사람 없죠? 한 사람도. 네? 그 다리 그 일제시대 때 놓은 겁니다. 일제시대 때. 난 그 앞에 그 가운데까지 이렇게 가봤는데 뭐 어떻게 보면 참 한심스럽죠? 그 다리가. 예? 뭐 이쪽은 철로 오고 이쪽은 이렇게 조금 해서 옆으로 이렇게 그 다리를 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좀 다닐 수 있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저쪽 끊어지고 저쪽 다리.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이 국경 관계도 앞으로 상당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그 나머지 뭐 김일성 또 마지막에 이 지금 그 똑같은 이름 김일성은 이 ML파 막스레닌주의파의 공산당 용언으로서 조선 공산당 북경지부 용언으로 활동하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좌우간 그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그 활동한 사람이 많고 대개 활동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이용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 이름을 갖다. 그래가지고 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도용이 되고 김성주가 그런 둔갑을 해서 많이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 할까요? 네.